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예금과 자본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가계는 예금을 좋아하는 편이죠. 요즘은 좀 그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상당 부분의 자산을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에서 이제 우리가 디폴트 옵션이라는 걸 도입하면서도 투자 상품뿐만 아니라 원리금 보장 상품을 이제 같이 디폴트 옵션에 도입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뭐 다른 가계 자산 운용도 그렇거니와 가장 중요한 뭐 연금이라든지 혹은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금과 자본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금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금은 원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금은 변하지 않고 이제 확정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은 이제 원금은 손해 보지 않고요. 이자 수익도 이제 확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년, 2년마다 예금을 갱신할 때마다 이자는 변할 수는 있지만은 계약 기간 동안은 이제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0년 동안 예금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자는 그냥 매년 2%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을 가입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분인데요. 매년 200만 원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자를 50년간 받을 텐데, 그러면은 50년간 받는 이자 금액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금을 1억 원을 50년 동안 아무리 두더라도 50년 후에도 여러분들의 예금의 원금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예금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여러분들이 50년, 100년, 1000년을 넣어두더라도 원금은 그대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은 그 원금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본질적인 특징이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 사실은 자본인 것이죠. 자본은 예금 이자처럼 배당을 받습니다. 물론 확정된 배당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임대료 형태로 이제 배당을 받게 되죠. 근데 자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본에 투자한 것에 근저에 물건 혹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가치냐면은, 땅이라든지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나 기업의 가치가 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자본의 가치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물론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예금하고 같다고 하더라도, 예금도 2%고 배당 수익률도 2%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두 개가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훨씬 더 본질적인 차이점은 예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데 비해서 자본은 자본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로 올라가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1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가졌다고 가정하면은 2% 같으면은 지금 투자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2%면은 여러분들이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자본 가치가 쭉 올라서 2억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하시죠. 투자를 해놨는데 그때도 배당 수익률이 2%라고 가정하시죠. 그럼 배당 수익률은 지금이나 2억 원이 됐을 때나 똑같이 2%인데 1억 원일 때는 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지만은 2억 원이 되면은 2%를 하면은 4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투자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배당 수익률을 몇 %밖에 안 되냐면은 배당 수익률이 2%가 아니라 4%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본에 투자했을 때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걸 비교를 해 보겠는데요. 예금은 우리가 그냥 이자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요. 자본은 배당 수익률, 이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예금은 가치가 변하지 않지만은 자본은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자본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원금을 이제 1억 원 투자한다. 그리고 기간을 어느 정도 투자하느냐? 50년을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금은 그러면은 매년 자본의 가치 상승률이 0%인 것이죠. 그래서 이자 혹은 배당이 2%일 경우
그 다음에 또 배당 수익률이 5%일 경우, 그 각각을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금 가치 증가율, 예금은 원금 가치가 전혀 증가하지 않으니까 0%.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에 투자했을 때 원금 가치가 2% 상승하는 경우와 5% 상승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금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경우입니다. 원금 가치 증가율은 제로, 그대로 이제 원금 가치는 계속 유지되는 거고, 이자는 매년 2% 나오는 것. 딱 이게 이제 예금의 경우이고요. 자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금 가치 증가율이 2%, 배당 수익률이 2%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2%, 원금 가치 증가율이 5%,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은 이유는, 배당 수익률과 이자는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예금은 원금 가치가 그대로인데 자본은 원금 가치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두 개의 투자 수익의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비교해 보려고 이런 가정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배당 금액이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이죠. 배당 금액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받는 배당 금액이 50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때 시점에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투자했을 때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느냐인 거죠. 배당 수익률은 분모에는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이제 자본의 가치, 가격이 나오게 되고, 분자에는 배당금이 나오는 게 이제 배당 수익률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를 모두 이제 종합해서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원금을 포함해서 최종 수익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이자 2%, 배당 수익률 2%두 개는 똑같은데, 예금은 원금 증가율이 0%이고 자본은 원금의 가치 증가율이 2%, 5% 각각 가정했을 경우에 과연 최종 50년 동안에 우리가 수익이 어떻게 차이 날까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배당 금액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예금은 50년이 지나도 배당금은 2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은 1억 원을 투자해서 2%를 받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1년이 있으나 2년이 있으나 50년이 지나도 배당금은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원금이 2%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리츠에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리츠의 가격이 매년 2% 오를 경우,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오른 거에 배당 수익률은 2%니까 배당금이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조금 계속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50년이 지나니까 배당금은 이 경우에 528만 원이 됩니다. 50년이 지났을 때 받는 배당금이 528만 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츠의 가격이 매년 5%씩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보시면은 50년 뒤에 여기서 받는 배당금은 얼마가 되냐면은 2180만 원이 되게 됩니다. 배당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예금을 투자했을 때와 리츠라는 자본에 투자했을 때 이렇게 배당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원금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동일한데 원금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50년 동안 다 받은 배당금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예금 2% 이자율에 1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 1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2%씩 가격이 오르는 리츠에 투자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그냥 2%라고 가정했을 경우, 그때 총 받는 배당금은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7천만 원이 더 많죠. 근데 그 원금의 가치가 5% 상승하는 리츠인 경우에는 총 배당 금액을 합쳐보면은 4억 2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금과 자본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배당 금액이 실제로 그렇게 계속 올라가느냐? 여러분들 이 데이터에 보시듯이 이게 미국 상장 리츠의 분기별 배당금 현황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2010년부터 분기별로 쭉 그려놓은 것이니까요. 지금 해봐야 한 11년, 12년 정도 데이터이죠. 그 정도 길이의 데이터에도 여러분 보시듯이 분기별 배당금이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 하면은 바로 자본의 가치, 원금의 가격이, 다시 말해서 리츠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이제 가격이 배당금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추세는 이렇게 배당금이 리츠 같은 경우 쭉 계속 우상향하면서 증가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는 배당 수익률을 계산한 것입니다. 조금 특이한 게 배당 수익률을 내가 처음 투자한 원금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한 것이지 그때 시점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예금처럼 원금이 0%일 때는 2%에서 배당 수익률이 계속 50년 동안 일정하죠. 원금이 2% 증가하는 걸로 가정했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이 5% 증가한다고 보았을 때 배당 수익률은 저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리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당주를 장기 투자했을 때 상당히 수익률이 좋고 파워풀하다는 것이 그 원천을 찾아가 보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배당주의 배당 수익률은 동일할지라도 배당주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배당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계속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냥 단순 평균해서 연평균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올까 계산을 해보면은 예금은 뭐 당연히 2%로 50년 동안 되니까 평균을 해도 2%. 그 다음에 원금이 2% 증가한 어떤 자본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평균 배당 수익률이 3.4%가 되게 됩니다. 연 배당 수익률이니까요. 매년 1.4%포인트가 예금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보다 이제 더 놀라운 것이 원금이 5% 증가한다고 그럴 경우에 연 평균 배당 수익률이 8.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원금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을 예금과 그 다음에 2% 원금 가치가 오르는 자본, 5% 원금 가치가 오르는 자본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 평균 배당 수익률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수익금을 비교한 것입니다. 뭐냐면은 원금이 증가한 것, 원금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배당금, 총 배당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들을 이제 합해 보면은 우리가 그 세 가지의 투자 자산의 이제 총 수익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예금이 이자 2%, 이거는 이제 원금 가치 0%라고 했을 때, 자, 원금은 1억 원 그대로 있죠. 근데 배당이 이자 수익이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투자했을 경우, 투자를 하긴 그렇지만 여기 예금을 했을 경우 우리가 50년 뒤에 우리가 손해 지는 것은 총 2억 원을 손해 쥐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 수익률은 2%로 동일한데 자본 가치가 매년 2%가 오른다고 할 경우에 원금은 50년 후에 2억 6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총 배당금을 받은 것은 1억 7천만 원이 되게 됐어요. 두 개를 합치면은 50년 뒤에 내가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 4억 3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 2%, 원금 증가 0%인 예금에 비해서 배수가 약 2.15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은 2%로 동일한데 자본 가치가 매년 5% 오른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주로 배당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정도가 대충 배당주의 특징인데, 이 같은 경우 자본 가치가 매년 5% 증가하니까요. 50년 뒤에 원금은 10억 9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다 합쳐보니까 4억 2천만 원이 되었어요. 50년 뒤에 총수익이 15억 1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예금에 비해서 무려 7.55배나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본의 힘이고요. 자본의 힘은 이제 장기에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고, 자본의 힘의 원천은 어디 있냐면은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보다는 자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이 부분에서 배당도 많아지고 자본의 가치도 증가하고 하면서 더블로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금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배당 수익률을 5%라고 하고 자본 가치 증가율은 그냥 5%로 두었을 경우는 어떨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원금은 똑같이 10억 9천만 원이 되는데 배당금을 50년 동안 받는 배당금이 10억 5천만 원이 되게 되어서 총수익이 21억 4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 2%에 비해서 50년 뒤에 약 10.7배의 우리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배당 수익률 5%, 자본 가치 5%뭐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리츠하고 그다음에 S&P 500의 이제 총 수익률을 계산한 것입니다. 투자 수익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총 수익률은 이제 각 자본의 가격 상승률 플러스 배당 수익률 이것을 합한 것이 이제 총 수익률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10년 동안, 15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쭉 총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연수익률로 환산한 것인데요. 여기 실제 40년을 보면은 리츠 같은 경우에 연평균 수익률이 12.02%입니다. 그거는 자본 가치가 올라간 것과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합한 것이 이제 12.02%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5% 합해봐야 10%인데요.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 그 둘을 합쳤을 때 12.35%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결국 자본이라는 것이 실제로도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략 이게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낮고 자본 가치 상승률이 더 높았을 거고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자본 가치 상승률은 주식보다 낮지만은 배당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제 비슷한 수익률을 보입니다. 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레버리지, 소위 말해 차입을 해서 투자했으니까요. 그 레버리지 효과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이 이제 이 정도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본의 가치와 배당 수익률이 이 정도 수치는 5 정도 수치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자본시장을 우리가 가정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 우리가 예금과 자본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고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자본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예금은 이자만 줍니다. 그리고 예금의 원금 가치는 100년이 지나도 원금 가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금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자본의 본질적인 특징은 배당금 혹은 배당 수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배당금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원금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 소위 말해 자본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 이것이 자본 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마디로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금과 자본의 수익의 갭을 이렇게 확 벌어지게 하는 요소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 것이죠. 자본의 가격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근처에 있는 땅의 가치가 올라야 되고 그 근처에 있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량한 자본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된 자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꼭 필요한 것이 아까 제가 기간을 길게 봤는데요. 자본이라는 것은 중간에 변동성은 좀 있지만은 기간을 길게 봤을 때는 체제의 변화가 없다면 혹은 전쟁이라든지 이변이 없다면은 그 가치는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랜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인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이라든지 연금 부분을 많이 활용하게 될 텐데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